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충남 보령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사고를 안 치고 조심히 잘 살고 있는 보령이 아빠 남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화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아까 제가 나오기 전에 여기 먼저 그 사무총장님이셨네요. 누구 나오셔가지고 저 안에서 듣고 있는데 지금부터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끄는 걸 이렇게 무섭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누군가가 또 이렇게 해야 반은 꺼요. 하셨습니다. 아니 보통 그러잖아요. 휴대전화 파워 꺼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참 이런 게 재밌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TV를 통해서 보기는 어렵지만 쿠팡 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예, 넷플릭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쿠팡 플레이 그 대표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형님 이것 좀 전화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미석게 얘기해도 절반은 켜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이요. 상처 안 받아요. 전화 받으세요. 급한 전화라 그러죠. 아마 나라에서 중요한 문제니까 이 사진 이제 그만 찍으셔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요즘 최고의 인기 드라마가 있습니다. 소년시대라고 부여를 배경으로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서 인기가 있느냐를 봤더니 경상도 지역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예, 의외죠. 이렇게 충청도 사람들의 말과 유머와 그 해악을 요즘 들어서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정치적으로는 뭐 밝히겠습니다. 지지 정당이 자민련입니다. 마지막 한 명 남았고요. 예, 언제든지 원하시면 자민련으로 입당하시면 저 다음으로 두 번째가 되시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이제 뭐 시사 프로그램을 가끔씩 라디오나 진행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예전에 어른들한테 들으면 옛날 정치하는 사람들은 너무 술을 같이 마셔서 문제였고 여야가 요즘은 오히려 너무 안 만나서 문제다. 그래서 협치가 없다. 근데 이때 유머가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이 충청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등장해서 서로 도울 부분이 있으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또 이렇게 있다 보면 많은 기자님들께서 꼭 물어보죠. 거기 김태흠 도지사 계시죠? 장동혁 의원 있죠? 뭐 이런 얘기들을 꼭 해요. 그리고 또 활약들을 잘 하고 계시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뭐 보령의 선배님들을 이렇게 서울에서 가끔 만날 때마다 내가 보령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오늘 감히 제가 여기 계신 많은 선배님들 어른들 앞에서 제가 무슨 강연을 하겠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지혜를 드리겠다 이런 건 꿈도 안 꿉니다. 저는 원래 이런 자리에 서본 적도 거의 없고요. 대구에 있는 대경대라는 데서 방송 MC 관련해서 이 전임 교수는 2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르신들 앞에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를 짧게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충청남도 보령군이었고요. 웅천면이었습니다. 예, 그게 대창리에 살았고요. 지금은 이제 읍이고 예, 이렇게 시가 되고 그랬죠. 제가 처음에 서울에 11살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11살에 유학을 보내서 이모 집에서 한 4, 5년 사는데 서울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짜장면 시킨다를 짱깨 시키라고 그러고 철가방 부르라고 그러고. 근데 저는 그게 좀 창피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아버지가 중국집 한다는 거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약간 그랬어요. 뭔가 모르게. 그리고 친구 아버지 중에 와이셔츠 입고 나가는 사람 보면 좀 부러웠어요. 야 어떻게 와이셔츠를 입고 나가지? 근데 우리 아버지 맨날 앞치마 메고 있고 예, 짬뽕 국물 튀기고 있고 뭐 백마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컸죠? 예, 컸어요. 거기서 뭐 음식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웅천의 돌공장이
처음에 13개였는데 나중에 한 23개까지 늘어났었죠. 그때 아마 우리 집이 제 기억에는 밥을 한 12군데에서 13군데 정도 볶음밥을 납품을 했었어요. 예, 점심하고 저녁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 저 와이셔츠 입은 친구 아버지 한 달 월급보다 우리 하루 매출이 높구나. 우리가 진짜 짜장을 엄청나게 팔았구나. 우리 아버지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예, 중앙감리 많으시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 중식당 할 때 아들아, 대형루보다 우리 집이 잘 되는 이유가 있다. 그 라이벌이었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대형루보다 잘 되는 이유가 있다. 저 집은 재료를 아낀다. 아버지는 미원을 안 아낀다. 우리 아버지 짜장 한 솥하면 거기에 미원 한 3국자는 집어넣습니다. 무슨 부작용인지 모르겠는데 짜장 먹다가 주무시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졸려서 그랬겠지. 예. 아무튼 저는 그렇게 유학을 갔고 유학을 간 곳이 뭐 강남이나 뭐 어디 뭐 평창동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천호동 끝에, 잠실에서 천호동 끝에 서울의 맨 끝자락에 암사동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암사동에 갔는데 그 길 건너편에는 그 부자들이 사는 워커힐 호텔이 있고요. 워커힐 아파트 100평짜리 아파트들이 쭉 있어요. 근데 올림픽대로 막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거친 아이들도 많아요. 나보고 충청도 사투리 해보라고, 이래시우 저래시우 해보라고 그러고.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기가 안 죽어요. 전화 받으세요. 괜찮아요. 100번을 해봐. 전화 꺼지나. 괜찮아. 왜냐면 큰 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스피커폰으로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제가 까먹었잖아요. 전화 때문에. 그래요. 기가 안 죽었다. 정말 희한했어요. 그게 기가 안 죽고 긴장을 잘 안 하는 그 묘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왜 등장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충남 보령 웅천에서 처음에 태어날 때 이름은 남기성이었습니다. 기자돌림이라는 그 성씨를 가지고 있고요. 죄송한데 후레쉬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있다 할게요. 정신없네요. 아주 전화 오고 깜빡깜빡거리고 하니까 어제 올 거 그랬쇼. 까먹었잖아요 지금. 남기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늘은 뭐 종교적이거나 미신적인 거 이런 거 믿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살았던 얘기를 할게요. 제가 5살 때 우리 엄마가 웅천역 앞에 살고 있는데 너미집 세를 살았어요. 그 방 진짜 말도 안 되는 작은 데였는데 저는 이제 아기 때라 기억을 못하지만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웅천 장날 혀를 차시는 거예요. 애를 보고 얘 19에 불에 타주고 그러고 지나가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우리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괜찮겠습니까? 그 사주 봐주시고 왜 이름 바꿔주시는 분인데 저를 업고 장날 하루 종일 따라다니신 거예요. 그 어르신을. 그러다 나중에 이제 웅천역에서 기차 타고 가시려고 어디 주산이나 어디 장항 쪽 가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저씨 나 아들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 불에 타 죽는다고 그러고 가버리시면 나는 어떡한데요? 그러니까 야 돈 가져와 이름 바꿔줄게. 그래서 주인집에서 인삼주 한 잔 요만큼 묻어가지고 아이씨 나 돈 없쇼. 우리 남편 여기 식당에서 일하는데 돈이 어디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바꿔준 이름이 있습니다. 남희석인데요. 이게 남영남 발알희 클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이 남쪽에서 바라는 대로 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암사동이라는 데 좀 거친 동네였어요. 애들이 한 번에 담배를 뭐 30-40명씩 피고 있고 싸움은 매일 나고 본드하는 아이들도 있고 담배 피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당시에 지금은 너무너무 비싼 동네입니다. 그때 제가 나쁜 길로 안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이름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늘 그랬어요. 너는 바라는 대로 크는 사람이다. 너는 클 거다. 너는 꼭 큰다. 그리고 그 이름 바꿔준 분이 그 얘기했어요. 이걸 해주시면서 얘는 나중에 변호사가 되거나 말로 먹고 사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됐을 때 나 찾아와서 갚아라 라고 하고 가셨어요. 거짓말 같게도 18살 때 아까 미원을 많이 탔던 짜장면이 맛있는 우리 백마루는 불이 났습니다. 홀딱 다 탔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이제 목욕탕하고 여관을 이제 그 자리에다 지으신 거예요. 자리가 이제 터가 컸으니까 우리 중식당 되게 크게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차렸는데 여기 뭐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쪽에 또 하나 누가 차렸어. 왜냐면 웅천의 목욕탕이 그럴듯한 게 없었어. 하나 찌끄만 거 있었죠. 오면은 막 빨래하고 막 그럴 땐 되잖아요 옛날에. 엄마가 이제 못 자는 거예요. 여관이 하나가 생기니까 여관 간판을 누가 끄느냐가 이 집 장사가 되느냐 마느냐예요. 근데 저 집이 먼저 꺼져 이상하게. 왜? 우리는 신장로 한가운데 있고 저 집은 조금 구석에 있으니까 여관 가기가 저희가 나. 어느 뭔 이유가 뭐 응이래요. 여관은 왜 구석에 있어야 잘 돼간? 그렇지. 나그네들이 지나가다 졸려서 오는 곳인데 엄마가 그때 야 영업이나 하자. 동네 영업이나 하자 해서 찾아간 게 웅천에 있는 교회였어요. 교회를 찾아가셨고 이거는 뭐 종교가 다르거나 뭐 하신 분들한테 뭐 기독교를 알리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던 얘기. 그래서 엄마가 거기서 그냥 앉아 있는데 묘한 경험을 하셨어요. 뭐 까만 게 나타나서 엄마 목을 조르고 살려주세요 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그때쯤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고 군대에 다니는 날부터 엄마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남쪽에서 바라는 대로 큰다가 이런 미신적 의미가 아니라 저에게는 현실적인 의미였어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애써주고 기도하시는데 삐뚤어 가지 말자. 놀아요. 어떻게 연예인 생활하면서 안 놉니까? 다 놀아. 근데 여기까지는 가지 말자라는 선이 생겨요. 어울려 가다가 야 이거는 넘지 말자. 여기까지는 가지 말자는 그 선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참 묘하죠. 이게 송대관 선배한테 물어보니까 고향이 남쪽이랬지 같은 노래를 만드는 이유가 있답니다. 어지간하면 서울 기준으로 고향은 다 남쪽이래요. 포천하고 의정부 정도만 버리면 고향은 다 남쪽이래. 근데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부심을 줬던 거야. 아버지가 맨날 그러는 거야. 너는 의령남씨고 우리 할아버지 중에 영의정이고 거기 가면 네가 기성이로 인사 꼭 하고 해서 가요무대 갔더니 남진하고 방에 써 있어. 가요무대 21살 때 노크하고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의령남 26대선 춘정파 남기성입니다. 남진 이 나 김씨요. 쪽팔려. 김남진 선생인 걸 몰랐습니다. 남철 남성남 선생님 기억나세요? 그분도 찾아가서 말씀드려요. 의령남 갑니다. 나는 남씨 아니요. 없어요. 남포동 선생님도 아니었고. 아무튼 이런 자부심을 안겨주고 서울에 보내신 부모님이 계셨죠. 보통 이거 보면 웃음이 나오는데 꼭 이거 보여주면 어른들은 시도도 안 되는겨 뭐 이런 얘기 하시고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남희석이 남희석님과 함께 있다고 나왔습니다. 구분을 못해서 정말 닮았죠.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닮아야지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진짜 아버지랑 저랑 보면 기가 막히죠. 근데 엄마는 맨날 그럽니다. 네가 아버지 제대로 다 닮았으면 너는 머리가 없는데 내가 머리숱이 많아서 이게 심어진 거다. 그런데 그렇게 전화 받으세요. 괜찮아요. 오늘 몇 번이나 나오면 이거 나중에 방송에서 꼭 얘기합니다. 충청도 보령 갔더니 전화기 소리 울린 거 내가 재밌게 한번 얘기할게요. 희한해. 엄마가 저를 그렇게 이뻐하고 단 한 번도 꿀밤 한 번 안 때린 분이에요. 근데 엄마랑 가끔 싸워. 뭐 식당 가다 보면 바쁘면 싸워.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힘들어요. 한 집에서 일하거나 장사 같이 하거나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힘들고 부대끼면 막 싸우잖아. 8살 때인가? 한 대도 안 맞고 자랐는데 저 지나가는데 엄마가 그랬더니 이 새끼 지혜비 닮아가지고
왜 맞는지를 모르지. 아버지 닮았는데 왜 맞아야 돼? 환장하지. 이분이 저희 11대조 할아버지인데 대박은 1610년도, 20년도, 30년도, 40년도를 사셨던 장수하셨던 분인데 장희빈 사야까지는 아닙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직을 그만두셨어요. 영의정이었던 남구만 할아버지십니다. 남구만 할아버지가 유명한 시조를 쓰신 게 있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이걸 쓰셨고 저는 네이버 검색하시면 나중에 나올 텐데 11대의 손, 직계손입니다. 우리 집안이 얼마나 유전자가 무서우냐. 1600년대 11대조 할아버지가 눈이 자꾸 가까워요. 종친회를 갔는데 200명이 모였는데 다 똑같이 생겼어요. 누가 그럽니다. 댓글에 뭐라고 남기냐면 이게 보물이에요. 우리나라 보물에 들어있는데 이 그림이 야 11대조면 할머니가 11명은 꼈단 소린데 안씨, 최씨, 박씨, 김씨 뭐 이렇게 쭉 꼈는데 어떻게 이걸 계속 유지하고 올 수가 있느냐. 제 여동생도 이렇게 생겼고 제 딸들도 안타깝게 이래요. 이게 희한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 딸 이름은 남보령입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고향을 떠나 있었고 방학 때 되면 기차 타고 그 서부역에서 쭉 오잖아요. 희한하다. 대천에서 다 내려요. 은하철도 999 철이처럼 혼자 있어. 한 두 칸에 한 명 있을까? 옛날에는 무슨 장항 건달들도 기차에 많았어요. 예, 막 좀 무섭게 생긴 삼촌들 돌아다니고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을 때 첫애 딸을 낳는데 저는 보령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그게 농담인 줄 알았나 봐요. 동사무소 신고하러 갔더니 이쁜 이름 6개. 여보 이제 골라야 돼. 하늘이 푸름이 뭐 다빈이 뭐. 보령이라니까. 아유. 그 동사무소 직원은 웃고 있어요. 진짜 보령으로 하려고? 예. 그때까지는 제가 결혼하고 조금 아내보다 힘이 있었어요. 여보 한자는 다르게 할게요. 응 그래. 그래서 한자는 클보자에 영리할 영자에서 남보령으로 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8살쯤 되니까 아빠 재밌어. 보령 톨게이트가 보일 때부터 얘는 재밌어요. 나오자마자 보령 석재, 보령 주유소, 보령 슈퍼, 보령 정육점 널린 게 지 거야. 그리고 희한하다. 서울에서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이런 데 가잖아요. 꼭 어떤 분이 지나가다 네가 보령이구나. 제 딸 이름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희한해요. 이게 은근히 얘가 기분 좋아해요. 지금 자랑스러워요. 지금 이 애가 벌써 대학교 4학년에 올라갑니다. 신기하죠? 금방이죠? 저 결혼하는 거 엊그제 같은데 여기 오셨던 분들도 많으신데 얘가 대학교 4학년에 올라갑니다. 둘째는 남충남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아예 6살 텀인데 이제 결혼하고 한 8년 지났는데 와이프가 애 이름 가지고 2번 그러지 말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남충남은 안 되나? 딸인데 무슨. 그래서 제가 군대를 요즘 수경사 서울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수도방위 사령부 수경사 후에 수도방위 사령부 본부에서 있었습니다. 그게 사당동 옆에 남태령에 있어요. 그래서 둘째는 남태령으로 하자. 와이프가 그래도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다시는 안 된다고. 그래서 하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딸이 둘이 있습니다. 걔는 중학교 3학년이고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는 아이입니다. 제가 부모님들에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옹천 살 때 친구들하고 있으면 맨 많이 듣는 거. 네 애비처럼 될래? 엄마들이 꼭 그래. 공부 안 하면 네 애비처럼 될래. 그리고 또 하나. 네 애비처럼 뭐 짜장 뽑을래? 네 애비처럼 뭐 할래? 네 애비처럼 뭐 할래? 공장이나 가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아빠를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지?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제가 딸을 키웠는데 아이가 뭔가를 하니까 와이프가 하지 마. 아빠한테 혼나. 아빠 떼지. 저 혼낼 마음이 없어요. 너무 이뻐 죽겠는데 핑계는 아빠한테 대는 거야. 근데 저는 자부심을 갖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 참 고생한다. 아빠 힘들다. 대신에 가끔 싸울 때는 있지. 장례식장 갔다가 이제 왔는데 아버지가 우리 교회 분들 비밀. 그래서 우리 부모님 오늘 못 오시겠는데 아버지가 이제 핫도를 치고 새벽 4시에 들어온 거야. 엄마 난리 나지. 옷 핫도 잘 치시자 우리 아버지. 뭐라고요? 아빠하고도 쳐봤어 거기서. 잘 치잖아요. 밑장도 잘 빼고 굿자 던졌는데 푹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막 싸우는 거야. 엄마는 그게 싫은 거야. 왜 그렇게 하냐. 그 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뭘 그랬다고 그 어쩌다가 한번 그 집에서 빨리 오냐 그럼 다 핫도 치는데 나 혼자 뭐 하냐. 엄마가 그래도 그렇지 이게 우리가 죽으라고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어떻게 그려? 예? 엄마가 땄어? 땄어. 올매요 이게. 참 희한하게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재밌어요. 그리고 개그맨들의 자식들, 특히 연예인들의 자식들 중에 개그맨들의 자식들이 식당하는 집이 많아요. 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봐요. 우리 보면 뭐 돌공장 하시는 삼촌, 주류도 매업하는 삼촌 여러 사람을 봐요. 근데 그 삼촌들한테 캐릭터를 봐요. 그 캐릭터를 흉내내는 걸 자연스럽게 해요. 예. 웅천이 또 옛날에 잘 살았어요. 네, 잘 살았어요. 그래서 웅천에서 보면 재밌었어요. 웅천에서의 기억은 저는 방학 때마다 또 계속 왔기 때문에 그 추억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사랑하고 믿음인 것 같아요. 내 자식은 잘 될 거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제가 안양예술고등학교 안양예고라는 데를 갔습니다. 그때 필기는 뭐 바닥에서 기었고 실기는 한 14대 1 정도 했는데 이거 자랑입니다. 1등하고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고민했지. 이렇게 공부 못하는 새끼를 어떻게 봤지? 연기는 잘하잖아. 근데 자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조그만 연극하는데 엄마가 멀미가 그렇게 심하신 분인데 어디든 오세요. 뭔가를 보러. 제가 대사 한 줄 있어도 엄마가 오세요. 믿어주는 거예요. 엄마가 꼭 그랬어요. 안양예고 부르면서 오히려 저한테 안양예고 가라고. 엄마도 어릴 때 그거 해보고 싶었다고. 대신에 너는 기왕 할 건데 용꼬리보다 뱀머리가 됐으면 좋겠다. 너는 1등 할 거다. 이 학교에서 네가 제일 재밌고 제일 잘할 거라고. 희한해요. 그 암사동 멀미 얼마나 하겠어요. 서부역에서부터 암사동 그 먼 길을 옛날에 올림픽 때로도 없을 때 멀미 그렇게 하면서 뭐 김 반찬 이런 거 싸들고 오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사랑은 많이 받았어요. 엄마가 김 지금은 선생님한테 뭐 못 주지만 대청김 유명했다. 짜장 한 800원, 1,200원 할 때 대청김 한 톨에 6,000원이었어요. 네, 그거 한 5톨 이렇게 선생님한테 갖다 주고 나중에 하도 궁금해서 신문지 뜯어봤더니 5만 원 있더라고. 죄송합니다. 뭔 얘기를 한 게 내가? 근데 참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자식을 믿어주는 것, 그 믿어주는 것 때문에 저는 어디 가도 기가 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3 때 떠들었다고 선생님이 분필통을 집어던졌어요. 우리 엄마가 김 안 준 선생님.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그래서 선생님 잘 때리는 선생님. 야, 네가 선생님. 출석부를 집어 던졌어요 저한테. 출석부를 받았어요. 받고 나갔어요. 나가서 출석을 불렀어요. 선생님들 흉내내면서. 그러면서 선생님들 흉내 다 내고 연예인들 흉내 다 내고 한 50명 흉내를 50분 동안 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잔이윤 쇼의 잔이윤 선생님 흉내였고 그 일본어 선생님이 잔이윤 쇼 PD한테 전화해서 얘 꼭 보라고 나 안양여고 선생님인데 얘 꼭 보라고 그래서 희한하게도 잔이윤 쇼의 시청률 56% 할 때 방송국 갔더니 조용남 선생님이 야 해봐. 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잔이윤입니다. 좀 이따 PD 들어가. 야 해봐. 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잔이윤. 좀 이따 잔이윤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문 열고 들어오시면서 뭔 일이 있으셨는지 좀 재밌어요. 욕을 조금 하셨는데 욕도 하나밖에 못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아이 씨발
이게 하던 이게 미끄러지고 이 씨발 이게 이렇게 안 돼. 씨발 이게 하이 씨발. 야 조영남 아저씨가 너 해봐. 야 남희석 해봐. 그냥 나갔어요. 야 어디가? 문 열고 들어오면서 아이 씨발 왜 자꾸 시켜 이 씨발. 아 이게 날씨 좋은데 이 씨발. 그렇게 웃으시더라고요. 대기실에서. 그래서 고3 때 잔이은 쇼라는 데 나가서 처음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계신 혹시라도 어르신들 어르신들한테 제가 어렵지 않은 이유가 제가 나이는 이제 53, 53인데 방송을 19살 때부터 해서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뭐 70대들 계시지만 35년 전이기 때문에 아마 저 기억하시고 저는 저 웅천놈 저 뭐 중집 아들 목욕탕집 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저는 어렵지가 않아요. 예. 저는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부터 응원해 준 분들이라서 이 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5분 조금 넘어도 됩니까, 회장님? 예, 우리 엄승용 회장님께서 이렇게 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공짜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11조 내려고. 연예계에 있으면 늘 다가오는 겁니다. 도박, 마약, 그리고 삶에 대한 포기. 여러분 살면서 주변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이 없거나 한두 분 정도 있거나 동네에 누구누구네 집이 있었대라는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지인이 같이 밥 먹고 맥주 마셨던 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5명은 넘겠죠. 사실은 더 될 것 같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 많죠. 개그맨은 희한하게 그 마약은 안 해요. 뭘 한다고는 얘기 안 할게요. 도박에 한 번 빠진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웅천에서 우리 여관방에 도박방 많았습니다. 그죠? 사실은 장난으로 한다, 뭐 삥바리 한다, 바둑이 한다, 뭐 한다 하지만 그거 다 도박. 실제로 도박 때문에 가정 깨진 거를 웅천에서만 본 것도 몇 건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누구네 집 노름에서 뭐 했대더라. 아, 우리 아버지 빼고 아버지 핫토는 잘 치는데 요즘 안 친대. 요즘 아버지 이제 성경 피면 오케이. 요한복음 12장 한 방에 피시는 거죠. 마약은 제가 요즘 듣는 카피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마약 한 번만 하면 끝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실제로 사실은 사실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최근에도 몇 명이 막 시끌시끌하잖아요. 근데 저는 끝이라는 말은 싫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저는 후배들이 도박이나 마약에 또는 자살 충동에 있을 때 저는 그걸 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야 될 건 대신에 전문가 만나라 해요. 우울증이 오거나 자살하고 싶거나 공황이 왔을 때 교회 가라고 너무 닥달하면 안 돼요. 또 기분 좋게 한다고 재밌는 데 데려가고 맛있는 거 사주고 노래방 가잖아요. 나만 우울해요. 딴 사람 다 재밌게 노래하는데. 예. 우리 정신과 가는 거 부끄러워하거나 남한테 권하지 말거나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미쳤간? 외가간? 제일 많이 하는 욕이 미쳤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전문가를 만나게 도움을 줘야 돼요. 저는 앞으로도 이 일은 계속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여러 유혹이 코앞에 왔었던 거예요. 하지만 남쪽에서 바라는 대로 크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실망 끼치기 싫어서 여기까지 안 갔던 그 선이 바로 이 선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혹시라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뭐 이렇게 흑염소 먹이거나 같이 기도하자 이것만으로 안 됩니다. 꼭 전문가 만나는 거. 예, 감기 걸리면 이비인후과 내과 가듯이 정신이 아플 때는 정신과 가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게 우리 모두 다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남희석이 왜 방송 안 해? 남들은 9개 10개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잘 나갈 때도 아셨죠? 뭐 좋은 친구들하고 할 때, 뭐 아니면 멋진 분들 데이트할 때, 미녀들의 수다건
지금 이만갑이라고 탈북자들하고 13년째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한두 프로 이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잘 나갈 때도 그랬어요. 그냥 적당한 것을 먹자요. 네, 이미지 소진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그렇게 부지런한 편도 아닙니다. 불행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하나 딱 잡아놓은 기준이 있었습니다. 저는 불행하면 행복의 기준을 바꿔요. 네, 굉장히 불행할 것 같지만 행복의 기준 바꾸면 끝입니다. 네, 내가 이게 안 돼서 되게 억울해. 유재석이가 뭐 쟁반 노래방하고 뭐 한다고 해서 내가 불행할 이유가 아니잖아. 저 친구가 잘하는 걸 칭찬해주고 고마워해야죠. 동기 개그맨이 잘하는 거는 나도 잘 되는 길이잖아요. 이웃집이 잘 되는 거 배합할 필요 없어요. 와, 이웃집이 누구 있다고 나는 어디 가서 자랑해요. 네, 불행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꼭 행복의 기준을 바꿔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요. 왜냐하면 노력해서 갈 부분이 있지만 노력을 해도 안 되거나 내가 나이가 차거나 능력이 부족이라면 차라리 인정해버리고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스님 친구가 있어요. 이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너무 싫어하시겠지만 저는 스님 친구들 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만난 친구. 이 친구랑 곡차를 한잔하게 됐어요. 알코올 도수 21도 정도 되는 곡차였는데 술이요, 술. 같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논산훈련소에서 만났던 친구니까 이제 사회 나와서 30살, 31살 즈음이었어요. 그때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남영이라고 불러요. 남영, 왜 살아요? 아, 이거 끼어들면 얘기 길어지고 하고 선문답할 것 같고. 행복하려고 살아요 라고 했어요. 행복이 뭐예요?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얘기를. 내 할 일 잘하고 부모님 건강하고 주변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얘기를 또 하는데 내가 마무리가 안 되는 거죠. 문장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 중외에 깨요. 나 행복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도 안 행복한 거예요. 9년 동안 있다가 첫사랑이 우리 절에 왔어요. 첫사랑이 왔는데 뭐 수행이고 뭐고 다 날라갔어요. 너무 보고 싶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마을로 내려갔대요. 그러다가 술 먹고 놀고 하다가 주지스님한테 잡혀서 너 2달만 절에 있다가 그래도 싫으면 나가라. 그래서 2달 동안 와서 아무것도 안 했대요. 수행도 안 하고 행정도 안 돕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는 밥 먹고 가만히 있었대요. 이제 밥상이 들어왔답니다. 밥상이 들어왔어요. 밥상이 들어왔는데 밥상에 옛날에 복자 한자로 많이 썼어요. 그죠? 복줄이 있었고. 이게 신라면의 신자가 아니라 비슷한데 다행행의 복자입니다. 다행행의 복자. 근데 그 스님이 이 복자가 뚝 떠올르더래요. 떠올르더니 글자가 훅 부서지더래요. 복이 보일시 맨 앞에 있는 거예요. 한일 입구 밭 전자입니다. 행복은 한 입 먹을 밭이 보이면 다행이다. 했답니다. 아주 예전에 우리가 문헌에 행복이란 단어 찾기는 어렵고 그렇게 아주 오래된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처음에 그냥 웃어 넘겼어요. 별거 아닌 걸로. 쪽지에다 적어주더라고요. 집에 가는데요. 이거 붙잡고 손 떨리는 느낌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쭉 오는 거. 경쟁의 끝에 살던 접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웃기다는 놈들 다 모이는 데였고 동기뿐 아니라 선배들 뭐 김한국, 오재미, 김용건 뭐 이런 쟁쟁한 선배들한테도 배워야 되고 혼나지 말아야 되고 잘해야 되고 후배들한테도 이겨야 되고. 근데 행복이 뭐야 했더니 한 입 먹을 밭이 보이면 다행이다래요. 근데 젊은 놈이 한 입 먹을 밭만 있다고 만족을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2밭도 있어야 되고 열마지기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힘들어진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진짜 어렵다는 경우들을 보는 게 거의 주식 투자에서 뭐 했거나 부동산 어디다 투자해서 더 키우려다가 반만이 만들려다가 터지는 고통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말이 저의 기준을 바꿔주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또 한 명은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이지선이라는 이화여대 다니다 화상을 입은 여학생이에요. 그 친구는 제가 안면마비가 와서 2002년도에
얼굴 반쪽을 잠깐 몇 달 못 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지선이를 만났더니 손가락도 없고 입술도 없어요. 소장을 떼어서 입술 만들어준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볼펜을 선물했는데 손가락이 이만큼이 탄 거예요. 미안해. 몰랐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이지선이라는 친구 혹시라도 나중에 한번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 친구를 만나면서 제 기준은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이게 제 아내를 처음 만난 날입니다. 1999년도 12월 15일인데요. 데이트 촬영 갔다가 사인해달라는 여자분인데 그 무슨 카페였어요. 데이트 출연자가 아니라 저는 이휘재랑 나랑 딴 여자랑 데이트하는 건데 저한테 사인 받으러 왔는데 눈으로 막 이 여자가 막 얘기하는 거야. 전화번호 물어봐 이 새끼야. 어서. 그 텔레파시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만난 지 지금 이게 30초? 20초, 30초 만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결혼한 지 이제 23년 됐고 어르신들 앞에서 너무 뭐 연도 같지도 않은 연도지만 이제 24년 차가 됩니다. 새해. 이게 20년 지나고 나서 2019년도에 사진을 찍었는데 20주년 때 놀랐어요. 서로 이 옷을 안 버렸어요. 네, 저도 왠지 이거 사실 옛날 너무 그런 옷 같아서 입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한 구석에 못 버리겠는 거예요. 이 여인도 목도리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만남 때 같이 찍었던 사진을 우리 딸 보령이가 앞에서 찍어줬어요. 이제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뭐 대단한 빅스타가 또 되겠다고 막 뛰어다니고 오바를 하겠습니까? 저는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돌아올 곳이 있어요. 눈물 날라고 그랬어. 물 한 모금 하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데도 못 갈 때 있잖아요. 연예인들 사고 나고 저라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고가 언제 터지지 않겠습니까? 자만하지 말아야죠. 사실은 이러다가 갑자기 괴롭다고 내가 마약을 할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지 뭘 하다 걸리지 합니까? 그때 희한하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나 고향 오면 사람들이 적어도 돌은 안 던질 것 같아. 그냥 칼국수 한 그릇 할래? 할 것 같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어르신들 행복할 수 있도록 제가 프로그램을 더 준비해서 내년에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종교에 맞게 기도를 해주시면 제가 기왕이면 남희석이 하나쯤은 오래오래 텔레비 나오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도 좋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